얘들아, 대답해 볼래? 네? 륜경아, 지금 내 화면이 보이니? 아니요, 화면 안 보여요. 화면 공유 잠깐 끊긴 거지? 네. 알겠어. 안 나오네. 자, 다시 화면 공유할게. 이게 뭐지? 뭐야? 다 이렇게 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비문학 진행해 볼게. 딱히 보기에서 얻을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문 독해로 진행해 볼게. 1문단. 자, 전국시대 사상계가 양주와 목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 보면 여기까지는 맹자의 기존 시대에 대한 판단이지 시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맹자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보면 경도되다라는 거는 사상에 경도됐다라는 것은 치우쳤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맹자는 양주나 목적의 사상을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별로 어렵지 않았고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서 이론을 공고하게 하는 작업,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대. 즉 이 글은 지금 맹자의 이론화 작업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안정을 위해 특히 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기는 하지만 공자의 춘추 시대에 비해서는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새롭게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즉 앞으로의 글이 맹자의 의 사상과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그리고 이 1문단의 어떤 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 사상 탄생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겠지.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읽은 글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자,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래. 뭐 일단 뭔 소리인지 견해는 모르니까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자.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했대. 공자는 인을 실천하면 사회 혼란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이제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이 사회 전체로 확산이 되면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게 뭐 공자의 생각이었대.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자, 이제 공자의 의는 당연히 여기서 이 문단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공자의 의는 앞으로 당연히 맹자의 의와 무조건 분류가 될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이 문단을 읽으면서 너네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였어. 공자의 의는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다. 공자의 의는 어떤 기준이고 정당합니다. 3문단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공통점부터 나오나 보네.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지로 격상하였다. 공자에 의해서는 인을 위해서 의가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의는 인과 대등한지로 격상이 됐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이런 데서 시작해서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유비적인 확장을 통해서 의를 사회 일반의 갱의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어쨌든 훨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은 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좀 주장했다. 정도로 산문단에서는 맹자가 의를 의인과 격상시킨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면 1, 2, 3문단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4문단으로 가고 있는 거지. 자,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대. 의가 이익 추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냥 이익이랑은 구분돼야 된다. 이런 얘기로 추가적인 서술이 나오고 있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사적 욕망으로서의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였다. 즉, 맹자는 지금 이익 추구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익 추구가 만약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개인으로서는 이해 실천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된다고 본 거지.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했대. 즉 이익은 의보다 앞서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냥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 추구는 애초에 이제 배제되어야 한다. 배제의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4문단의 독해 경로를 정리하면 되겠네. 지금 계속해서 4문단까지 읽을 때 각 문단의 중요 키워드들을 잡고 독해 경로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독해를 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거야. 즉 잠깐만 1문단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1문단을 이렇게 쭉 읽을 때는 맹자는 이래서 의사상을 이런 배경 때문에 의사상을 이제 주장했구나. 2문단은 맹자는 공자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공자는 의를 이제 인의 실천 규범 정도로 얘기했구나. 하지만 맹자는 3문단에서 보면 의를 인과 동일한 지위로 격상시켰고 의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 다음 4문단에서는 이제 맹자는 사적인 이익 추구가 의에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구나 정도로 좀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가면서 읽으면 독해 경로를 좀 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5문단인데 맹자는 의의 실현을 통해 이제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돼 있어. 의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졌다. 즉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없다면 의를 실현시킬 수 없다 정도의 논리가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맹자는 인간은 의를 실현시킬 만큼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추론해가면서 읽을 수 있겠지.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뭐 인간이라면 애초에 선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획을 내세웠대. 그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뭐 그렇대. 선천적으로 좀 원래 착한 사람들이래 원래.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해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오문단은 맹자는 인간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도덕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 능력이 이제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즉 오문단의 내용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기반은 닦여 있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하세요라는 뭐 그냥 전형적인 뭐 주장이지.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나왔어. 욕망의 절제. 이거는 뭔가 선지에 나올 건가 봐.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뭐 사소한 일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래.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해서 의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즉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정리하면 맹자가 가진 의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맹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된 글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경로에서 끌어내다 보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겠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7번부터 문제 풀어보자. 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맹자의 의 사상을 설명하는 거지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울 수 있고 의 사상에 대해서는 한계,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단 단순 소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울 수 있고 상반된 관점, 아니지 그냥 의사상 속이었어. 그리고 의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뭐 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개는 없었고 그냥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답이 일단 5번일 텐데 보면 의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글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선택지들은 그러니까 장난질을 안 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답을 구성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거든. 형성 배경 1문단이고 내용은 2문단부터 마지막 문단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잡기 위해서 항상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계속 갈게. 18번. 이제 이 글의 맹자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의 실천이 중요하다 본 건 당연하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맞고. 의의 실천은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고.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된다고 보았다. 자, 이런 거 괜히 이제 그 이는 공자가 얘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느라 괜히 무시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꼭 독해 경로랑 생각해 봐야 돼. 공자를 계승했거든. 의의 실천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인의 실천도 공자 계승해서 부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나는 기억이 나긴 하는데 만약에 구체적인
인의 실천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키워드들과 연결을 시켜서 지나갈 수 있어야 돼. 뭐 만약에 못 주겠다면 지나가자.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 이거는 그냥 공자기 때문에 바로 답이 되겠지. 답은 늘 항상 깔끔하게 나오니까 잘 잡을 수 있고 잘 지나갈 수 있어야 돼. 자, 19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안 보고 푸는 게 불가능하겠다. 기억이 뭐였지? 얘가 아니잖아. 도덕 내재주의래.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덕 내재주의의 사전적 뜻이 뭐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이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이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라는 걸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자, 이 문단은 결국 도덕 내재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의미의 문단이겠니? 맹자는 의 실천을 할 능력, 뭐 능력이랑 의지였나? 자, 근거와 능력이래. 능력과 근거가 있음을 누구한테? 인간한테는 의의 실천을 할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근거하기 위해서 도적 내재주의를 얘기한 거니까 결국 이 내용이 선택지에 나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야. 해당하는 거. 세상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으니 수양을 통해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세상의 올바른 이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의라고 할 수 있겠지.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 이해 실천할 능력과 근거가 있으니 수양을 통해, 이 수양은 이 독해에서는 뭐가 될까? 노력이 되겠지. 노력을 통해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답이지. 선택지가 다른 용어처럼 보이더라도 지문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과 반드시 뭐 치환시킬 수 있거나 매칭시킬 수 있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해 자체를 늘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4가지의 키워드가 독해적으로 뭘까? 이 지문상에서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접근해야 돼. 자, 나머지 선택지 중에 혹시 왜 답이 안 되는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으로 보내. 20번. 자, 이 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 한번 읽어볼게.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류적인 차이가 나왔지. 맹자는 인간에게 도덕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 거고 얘는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본 거야. 자기 자신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개인 간 갈등과 사회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맹자는 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봤을 텐데 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서로 다른 원인을 지금 맹자와 목적은 서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서 의를 통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대. 공통점이겠지. 이거는 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면 의가 실현된대. 이거는 의의 실현 방법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의의 실현 방법이 될 텐데 서로 다르지. 맹자는 의의 실현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얘는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노력과 차별 없는 사랑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구나.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건 아예 없는 내용이었는데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뭐 정도로 생각하면서 마지막은 그냥 지문에서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보고 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매칭시켜 볼게. 20번.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오케이.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자, 맹자는 의를 이제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 묵자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지만 맹자는 이익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이익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았다라는 말을 인정할 수 있겠지.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대가 되겠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목적이야말로 의와 이익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맹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지. 자, 뭐 21번은 뭐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답이 뭐였지? 그러면 경도되다.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 뭐야 이거? 경도되어 약화되고 있다. 잘못 봤다가 아니라 치우친 거잖아. 답 1번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만약에 몰랐으면 알아두는 정도로 공부를 해. 요즘에는 사전적 의미라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문맥상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의 어휘 영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전의 뜻을 외우는 공부는 조금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물론 모르는 말을 공부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말들을 몰랐다면 공부는 해줘. 자, 지금부터 자꾸 모든 질문을 할 수가 없네. 그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들 지금까지 했었던 문제들도 괜찮고 이번에 풀었는데 너무 어려웠다. 꼭 설명을 듣고 싶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11시 33분까지 나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봐봐. 얘들아 질문이 없니? 말하니까 보내네.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질문 있는 거 보내봐. 자, 1분 남았는데 제가 풀면서 좀 해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들은 지문이지만 다 해설받지 못한 선택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1분 남았는데 더 보내봐. 지금 45번만 질문이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45번과 관련된 지문 자체를 해설할 가능성이 좀 더 커.
자, 43번에서 45번 이쪽 지문에서만 질문이 2개가 나왔는데 얘를 그냥 전반적으로 같이 풀어보면서 어제 했었던 도선 12국에 이어서 좀 고전 시가를 해석할 수 있는 연습도 같이 진행해 볼게. 자, 먼저 보기 2는 지금 읽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읽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작가가 현재 유배 중이다라는 정보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비현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비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한 유배 가사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가사 문학의 대표적인 송미인공 역시 탄핵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문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문가라는 작품을 굳이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 조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무오사화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때문에 가게 됐는데 무오사화라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됐는데 연군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연산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 이게 연산군 때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쯤 시절 사람이다라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자, 어쨌든 독해 진행해 볼게. 나머지 문제에서는 현재 지금까지 읽을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얘를 읽으면서 이런 작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자. 자, 이렇게 긴 가사를 읽을 때는 무조건 중요하게 서술된 객관적 상황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가지게 된 정서의 파악에만 온 힘을 기울여야 돼. 특히 이 정서는 어떤 서술어로 써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긴 가사일수록 이제 고어로 되어 있는 가사일수록 서술어의 파악이 굉장히 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이런 긴 작품들을 좀 부담 없이 읽어낼 수가 있어. 자, 읽어보자. 천상 백역경 11루 어디메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천상 정도야 알겠지만 백옥경 11호가 어딘지 그냥 모르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하지만 어디메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어딘지 찾는 중. 뭔지 모르겠지만 백옥경 11호라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자는 찾고 있구나. 그럼 왜 찾지라고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서술어에 대한 서술어 중심의 상황 파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오색운이라고 하면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구름인데 약간 비현실적인 구름이거든. 너네 구름이 막 5가지 색깔로 돼 있는 경우는 좀 흔치 않잖아. 흔치 않은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좀 비현실적인 장소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자청전이 뭔지 아마 모르는 게 정상일 텐데 그냥 그런 깊은 곳에 구름 때문에 가려진 대상 정도가 되겠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모르는 한자어들을 지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옥경 11호가 뭔지 알면은 아주 뒷불만큼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서술어 중심으로 너네가 독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어디냐 하면서 찾으면서 좀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찾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천문 군할리를 꿈이라도 갈똥말똥하다. 뭐 천문 이 정도는 사실 알 거 아니야. 하늘의 문이잖아. 이런 구말리도 사실 좀 유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하늘문 구말리 엄청나게 먼 하늘문 정도가 되겠지. 꿈이라도 갈똥말똥하다. 차라리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차라리 쉬어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쉬어지다는 죽다라는 뜻이야. 차라리 죽을 거야라는 뜻인데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차라리 쉬어지어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되어 이화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바뀌어서 두견에 넋이되어 라고 되어 있어. 죽은 다음에 차라리 이제 두견새에 넋이 되겠다. 그래서 배나무꽃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에 이제 저문 하늘 구름되어. 자, 계속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억만 번 변화해서 두견에 넋이 되어서 삼청동리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흘리나라 잠이궁에 날아올라. 지금 자꾸 날 수 있는 두견의 넋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바뀌고 싶다. 차라리 죽어서 뭐 이런 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고 있는 거지. 옥황화는 전에 지척에 나앉아. 뭐 이렇게 날라가지고 이제 옥황상제한테 간 거겠지. 흉중에 쌓인 말씀을 아뢰리라.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말들을 옥황상제한테 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기에서 읽은 이제 류베르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하니까, 흉중에 쌓인 말씀은 뭐겠니? 당연히 연군의 정서, 뭐 임금님 사랑해요 뭐 이딴 거겠지. 자, 여기까지 비까지의 이 긴 문장이 쉽게 얘기해서 차라리 죽어서 옥황상제한테 가서 임금님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다. 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 중심으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정서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잘 읽는 방법이다. 그리고 모르는 한자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표현들을 이제 기출해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건 몰라도 돼라고 하는 한자어는 무시하고 알아두라고 하는 한자어들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면 돼. 내가 지금 알아둬야 되는 표현들은 좀 표시를 해둘게. 뭐 이런 건 솔직히 알아야 되고, 뭐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알아줘야지. 두견, 새인데 자주 나오는 건데 그냥 새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화라고 하면은 그 이화여대 할 때 그 이화인데 배나무꽃이야.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뭐 흉중 정도, 옥황상제 할 때 옥황 정도 이런 애들은 알고 있어야겠지. 자,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뭐 그랬다는 뜻이고, 내 몸이 늦게 났다라는 뜻이고, 항하수가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라고 되어 있어. 무슨 의미인지 초객 보면은 초나라의 시인 구런이 나와 있거든. 자, 이거를 보고 생각해 보자.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자, 나의 몸은 늦게 나서 항하수가 맑지만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즉 이 초객인 이 구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 상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약간 구런의 고사, 되게 상심이 많았던 사람, 구런의 고사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고, 가태부의 넋이란가 한숨은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한나라의 태부 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한숨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 어떤 계속해서 고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이건 배경 지시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나가 보면서 얘기할게. 얘는 10년 동안 유락했대. 어쨌든 이 형강이라는 곳에서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자, 확실한 건 여기서부터 이 형강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이라서 10년 동안 유락했다. 즉 그냥 떠돌아다녔다. 10년 동안 떠돌아다녀서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둘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유락이라는 표현이거든. 내가 지금 아까 유랑이라고 잘못 읽었는데 유락이네. 자, 유락이라는 표현인데 10년 동안 유락했다라고 하는 게 이 유락 이거 한자를 알아둬야 되는데 내가 좀 고민인데 일단 이 표현은 유배 생활이라는 뜻이야. 이 유락이라는 게 유배 생활이라는 뜻인데 10년 동안 유배 생활했다. 근데 현강은 고향이다라고 하면 고향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10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해서 고향처럼 느껴진다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 이건 만분가를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좀 더 알아둘 표현이고 어쨌든간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서 백구 자연물과 벗이 되어서 함께 놀자 하였더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확실한 건 얘는 유배 생활 동안 자연 친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생각했구나 정도를 상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어르는 듯 이제 괴는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이 없는 임을 만나. 자, 고전시가에서 이런 임은 무조건 임금님이야. 애초에 영분의 정사가 나와 있지. 자, 어르는 듯 괴는 듯은 자, 어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아양을 떨다 약간 이런 뜻인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괴다는 알아둬야 돼. 아마 알 텐데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뭐 몰랐으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사랑하는 듯 임을 만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 친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임금님을 만나서 금화성 대곡당의 꿈조차 향기롭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제 임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겠지. 오색실 이음 짧아서 임의 옷을 못하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표현 굉장히 만약에 만문가가 내신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갈게. 오색실의 이음이 짧다. 실이 짧아서 옷을 못 짓는다라고 하는데 옷을 지어주는 것은 이제 옷을 지어주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은 이제 여성이 요즘은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잘 없지만 이제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옷을 지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 보통 이런 고전 신화에서 시가에서는 신하를 여성적으로 표현하고 왕을 남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옷을 지어준다라는 표현은 지금 계속해서 모티프로 사용이 되는 거야. 오색실의 이음이 짧아서 임의 옷을 못한다. 즉 현실이 지금 님의 옷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나의 지금 처지나 아니면 오색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오색운이랑 연결시켜서 그냥 지금 작품 속의 상황이 옷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도 정도로 이해해도 돼. 어쨌든 님에게 옷은 못 만들어주더라도 바다 같은 임금님의 은혜를 꼭 갚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뭐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겠지. 배국 같은 이내 마음을 임 위하여 지키더니 즉 배국 같은 이내 마음은 연군의 정서고 임금님을 위해서 지키더니 장한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치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서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약간 눈 내릴 때 약간 그런 부분인데 이제 어젯밤에 날씨가 안 좋았다. 근데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 원래는 백옥 같은 마음으로 임을 위해서 지켰는데 막 진눈깨비 같은 그런 서리 같은 게 막 섞여쳤다. 즉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일모수죽에 취수도 냉박할사 뭔 소리인지 보니까 이제 대나무에 푸른 옷 솜에도 차디차구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어 무서리가 섞어치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일모수죽 즉 해질녘에 긴 대나무에 자 지금 화자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겠지. 화자는 현재 뭐 하고 있어? 일모수죽에 해질녘 긴 대나무에 취수도 냉박하고 있구나. 즉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나무에 기대어 생각하는데 옷소매가 차다.
즉 옷소매가 대나무에 타서 지금 굉장히 추워 뭐 이런 거겠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대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너무 춥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유란을 꺾어쥐고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란이 나오면 난초라고 얘기했었어.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하라 그랬는데 유란을 꺾어쥐고 난초를 꺾어쥐고 님을 계신데 바라봤다. 즉 뭐 이제 난초 같은 걸 꺾어진 상태로 임금님이 그려서 보니까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즉 가려졌다. 즉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구름길이 험하다. 임금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험하다.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봤을 때 상황을 종합하면은 유배당한 게 억울하고 임금님이 너무 그리워요 정도로 지금 상황을 요약할 수 있을 거야. 나머지는 사실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보충할 부분들을 생각해보자. 잠깐만 질문이 또 있나? 아, 아니구나. 자, 계속 가면 43번.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답이겠지. 자연물을 활용하지 않은 고전시가는 없고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지 않은 고전시가는 없지. 중요한 건 어떤 자연물이라고 하면은 뭐 구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유란이라든지 뭐 백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했는데 화자의 심정은 계속해서 어떤 연궁과 관련이 돼 있다 정도로 해석해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44번. 기역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화자 대상 사이의 거리 뭐 이렇게만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서 하자. 구만리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여기서의 대상은 천문 하늘문 즉 약간 옥황상제 천상에게 가는 이 여기서의 대상은 천상이 되겠지. 그 거리 대상을 뭘로 해석하든 가능한 선택지고 그리고 니은은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래. 보면 삼척논리의 정원원을 구름대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선택지는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일단 이어 뭐뭐뭐뭐 하는 구름이 되어서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름이라는 키워드가 고전 시가에서 간신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흔하게 쓰이지. 이거는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키워드가 존재하냐면 이제 보통 해를 임금에 많이 비유하는데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 이제 구름이 와서 가려버리면은 해의 밝음이 가려지는데 얘가 임금의 밝음을 가리는 간신이라고 보통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 간신을 상징한다고 흔하게 쓰이고 그래서 방해물로 좀 자주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나온 거야. 그냥 그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지 않고 그냥 구름이니까 방해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애들을 좀 틀리게 하려고 나온 건데 우리가 배운 문학 개념어 중에 예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자연물이 되어서 무엇할 것이다. 즉 의탁이나 투영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않을까봐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투영은 이제 1차적으로 자연물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이 일치할 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구름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투영의 조건이 맞고 사실 이것만 판단되면 그냥 투영이라고 바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의탁이나 투영이 자주 나는 조건 세 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거든. 들으면 기억할 거야. 의탁 투영의 첫 번째 유형은 네, 자연물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보낼 때 이제 의탁했다, 투영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연물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나왔을 때 우리는 보통 자연물에 화자의 마음이 의탁되었다, 투영되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연물로 이제 변신하거나 분신하거나
환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당연히 변신하고 분신하고 환생된 자연물에는 화자의 마음이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통 의탁투영의 큰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되어서 무엇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이 변신하고 분신하고 환생하겠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방해물이 아니라 화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44번의 답을 이론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45번 풀고 끝낼게. 자, 지금 A, B, C, D, E와 가나다라 말을 비교하는 문제네. 바로 풀자. 자, 일단 A, B, C, D, E로 좀 판단을 해볼게. A는 차라리 쉬어지어 변하여 두 변이 넋이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차라리 쉬어지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차라리 죽은 다음에 넋이 되어서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가서 흉중에 쌓인 말씀을 아뢰리라 라고 했으니까 A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있지. 참고로 지금 아직 얘를 읽고 있진 않지만 지금 얘도 송민국 역시도 만문가의 형식을 계승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공통점을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당연히 이런 표현들에도 비슷한 형식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상식적이겠지. 어쨌든 A는 현재 맞고, B는 마음에 담아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아마 흉중에 쌓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히 B도 적절할 거야. C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백옥 같은 내 마음을 임의에서 지켰다.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 백옥 같은 이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C도 맞겠지. D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현재 상황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맞고 고독한 게 맞고 쓸쓸한 것도 맞기 때문에 아마 맞을 텐데, D로 가면 일모수직에 취소도 행박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자, 원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켰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막 날씨가 안 좋으니까 대나무에 기대고 있는데 참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좀 옷소매가 춥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 부분은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 현재 유배된 그러니까 이거를 유배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유배에서 느끼는 쓸쓸함을 이제 옷소매가 차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제 구체적 형상화를 이뤄낸 거지. 이 쓸쓸함이라는 관념을 이제 옷소매가 차다라는 구체화된 표현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배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다라고 인정하면 D를 인정할 수 있을 거야. 이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 뭐 당연히 인정이 될 텐데, 이 표현을 보면은 유란을 꺾어지고 힘을 계신데 바라봤다. 뭐 당연히 인정이 되겠지. 즉 답은 A, B, C, D에서 안 나왔고 송민국에서 나올 텐데, 자, 지금부터 가나다라 말을,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얘를 순서대로 판단해줬으면 좋겠어. 고전 시가를 순서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함정들이 섞여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A네, 그 다음 마네 라고 가서 일로 가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나는 맞아. 근데 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도 맞을 텐데 의도치 않게 발췌독을 하게 되거든.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보는 그 발췌를 의도치 않게 고전 시가에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위에서부터 가, 나, 다, 라, 마가 나올 때 적어도 순서를 지켜가면서 넘어가면은 이제 상황들을 순서대로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낚시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가를 읽고 4번 풀고 나를 읽고 3번 풀고 이런 형식으로 나는 너네가 푸는 습관을 조금 들였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간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겠지. 중요한 건 뭐 밤에 돌아오니까 밤벽 청등은 눌 위에서 밝았는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밤에 돌아오는데 뭔가 밝대. 딱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등이 밝다라고 되어 있지. 가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인근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 역시 이걸 유배라고 인정하면 송미인국도 유배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쓸쓸함이다. 차 한 자리에 혼자 유배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등만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떤 관념의 구체화, 쓸쓸함의 구체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있겠지. 그래서 바로 지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읽자. 자, 얘만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위에서 완성되는 문장부터 읽어줘야 되는데 읽다 보면 잠이 잠깐 드니라는 부분이 나와. 꿈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지.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으셨네라고 되어 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임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으셨네. 이 부분은 꿈속에서 임을 봤는데 옷 같은 얼굴이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옷 같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 임금의 얼굴이겠지. 임금의 얼굴이 꿈속에서 늙어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감정이 나와 있는 건데 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임금의 얼굴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나 부분은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임금의 얼굴이 어떻다. 즉 나의 마음이 어떻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임금의 얼굴이 의하다. 뭐 이런 부분의 서술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틀려서 답이 되겠지. 뭐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는데 딱 12시네. 잠깐만. 45번을 질문한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좀 질문이 있는지 빠르게 보내봐봐. 이 문제까지만 다 해설을 하고 끝낼 테니까. 지금 물어보곤 있는데. 자, 한 명만 더. 자, 지금 45번을 물어본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좀 자기가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은 금요일 날 할 거야.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까지 2015년 11월 수능 B형 그거 아침에 풀고 10시까지 줌에 접속하면은 수업 진행할게. 고생 많았고 나가면 돼. 그게 왜? 상관없어? 응. 빨간 거? 응. 그 상관없어? 아니. 그 상관없어?